단아하고 아늑한 경북 영주의 무선마을.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무선마을 외나무 다리에 설화지기가 떴다. 나는 설화를 찾는 설화지기 장재영. 오늘도 설화를 찾아서 너는 말이라. 왼수는 외나무 다리만 한다더니. 저기 말이나 왼수가 아니라 원수. 됐고 이제 승부를 내자. 좋다. 진정한 설화지기가 누구인지 승부를 내자. 이야,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설화 견분동, 오늘도 설화를 찾아 떠납니다. 설화지기 장재영입니다. 진짜 설화지기 마린입니다. 진짜라니, 농담도 심하셔. 자, 마리나 씨, 여기가 어디게요? 여기 경북 영주. 와, 힘든 발음인데 경북 영주 맞습니다. 저희가 설화를 찾아 떠나기 전에 영주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이 있어서 들러봤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름답고 좋습니다. 오늘 만날 설화도 이 영주의 이곳처럼 아름답고 예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좋아요. 근데 우리 둘만 가요? 아유, 둘이 가면 섭섭하죠. 자, 숨겨진 설화를 찾아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주실 오늘의 설화 전문가. 어디죠? 어디 계신가요? 어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감독님? 유네스코? 유네스코. 아이 뭐야 또 뭐야 또 문제 내시네. 이거 알 것 같은데 쉽게 찾을 것 같아요. 뭐 얘기하신지 알겠어. 저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갈 곳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인가 봐요. 오, 등재된 곳 맞습니다. 혹시 러시아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곳이 있나요? 있죠. 그 유명한 모스크바에 있는 마시리테 성당. 아, 저도 알아요. 그거 쉽게 얘기하면 게임의 그 배경이 됐던 곳 아닙니까? 빠빠빠라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설화를 찾아 떠납시다. 렛츠 고! 야, 신났어. 하나, 둘, 셋. 시작! 오늘 설화 전문가님 어디 계시지? 마리나 잘 찾아봐요. 눈 좋으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전문가님 불러봐. 전문가님. 아이고, 불러랬더니 왜 소리가 죽어. 크게 불러. 전문가님. 어디 계시죠? 저기 서 계신 것 같은데? 맞지. 맞아요.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부석사 어떤 사찰입니까? 예. 역사가 무려 1300년이나 되는 신라의 고찰입니다. 네. 특히 2018년도에 우리나라 7개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제 산지 승원 중에 하나입니다. 산지 승원. 근데 산지 승원 뭐예요? 산지라고 하는 건 그냥 산 속에 있는 스님들의 집. 이게 승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결국은 이 사찰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이게 어깨 개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듬직합니다. 자, 그러면 부석사로 출발합시다. 갑시다. 우리나라 산사 7곳을 묶어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산사 7곳은 삼보사찰 중 하나인 경남 양산 통도사.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 5층탑이 있는 충북보은의 법주사. 서산대사의 정기가 서린 땅끝 해남의 천년고찰 대흥사. 한국 목조 건축 중 가장 오래된 극락전이 있는 안동의 봉정사. 봄의 경치와 솔바람이 으뜸인 충남공주의 마곡사. 전남 순천에 자리한 고요한 수행청정도량 한국불교태고총림 조계산 서남사. 마지막 산사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화엄종찰 영주 부석사입니다.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도량인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아 봉황산 중턱에 지은 절로
초조인 의상이래 그 전법 제자들에 의해 지켜져 온 중요한 사찰입니다. 의상대사와 화엄종찰의 위엄을 지켜온 청정도량. 부석사는 배을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과 석탑, 석등 등 다수의 국보급 문화재가 보존된 아름다운 절입니다. 야, 벌써 위를 보면 단풍나무가 빨갛게 익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요. 이제 뭐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단풍이. 네. 진짜 예뻐요. 네. 잠깐만. 야, 잠깐만요. 야, 저 뒤를 보세요. 너무 이쁜데 그림인데요? 그래요. 이게 은행나무 터널이에요, 이게. 약간 원근감이 쫙 느껴지면서. 그렇죠. 예. 오,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네. 신비의 어떤 그 터널. 좀 지나면은 이제 이게 단풍이 떨어져가지고 네. 노랗게 카페처럼 깔릴 거예요, 여기가 쫙. 그럼 조금 가을에 오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좀 늦은 가을에. 예, 예. 조금 지난 다음에 오면 더 이쁘죠. 야, 이 부석사라는 이 사찰이 어떤 뭐 여러 가지 뜻도 뭐 품고 있겠지만은 일단 올라가는 길 자체만으로 약간 신비롭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긴 거리는 아니지만 네. 여기가 풍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네. 여기 안양루까지 쭉 올라가는 요 구간만 하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바라지만 뭐 불자님들 다 오셨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이런 부석사를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힘들긴 하네요. 그렇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와, 교수님 말이야. 이거 보세요. 그림이네요. 그림이야, 그림. 그래요. 잠깐만. 저 현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까 밑에서는 저 태백산 부석사로 적혀 있는데 저기서는 봉황산 부석사로 적혀 있네요. 그렇네요. 예, 왜 그렇게 된 거죠, 저게? 아, 이게 태백산 줄기다 보니까 네. 태백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지류인 봉황산에 있다고 해서 봉황산 부석사로도 할 수 있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거군요. 예, 예,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부석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리아도 알고 있었잖아요, 저게 봉황산이라는 글자를. 몰랐죠? 에이, 그렇게 방송을 몰라. 근데 저기 앞에 보면 저 앞에 보이는 게 저게 법고죠, 법고. 그렇죠. 북이죠. 법고. 좋습니다. 저 구경 한번 해봐도 될까요? 갑시다. 네. 예, 예, 예.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예, 예. 네. 야, 우리가 이제 안양문 앞에 와 있네요. 요게. 예, 여기 옛날부터 네. 공포불 그 부처님 6분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포불이요. 예, 장재영 씨하고 마리나 씨 한번 찾아보시죠. 공포불. 공포불. 뭐요? 무서운. 뭐예요? 공포라고 하는 건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 한자로 보면 받들 공자예요. 밭들공. 포라고는 끼안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공포는 건물과 건물 그 추녀 밑에 네. 빈 공간을 이 지지해주는 나무를 갖다 공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공포가 멀리서 보면은 네. 부처님처럼 보인다는 건데 그러면 찾아보시라고. 그럼 6분의 그 부처님이 그렇지, 계시다는 거. 그렇지. 부처님 모습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잘 찾을 수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보입니까?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정확히 찾는 것도 맞아요? 같은데 모르겠네. 맞아요? 어디? 저 처마 밑에 저기 하얗게 6분이 계시잖아요. 저 뒤에. 빈 공간으로. 처마 밑에 네, 빈 네. 공간. 한 번,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저거예요? 예. 맞아요? 야, 마리가 최고다. 눈 좋다. 그래서 진짜 공포불. 썰어지기. 진짜 설하지. 공포에 보이는 6 부처님. 마리나 씨가 저기 불심이 깊네요. 그러니까. 자, 부석사의 상징
드디어 우리 무량수전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이철이 센터에 와 있네요, 우리가. 센터. 예, 요건 석등이죠? 예, 이게 석등입니다. 이것도 국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저 기교를 보세요. 양쪽에 부처님들 얼마나 정밀하게 새겼습니까? 야, 여기는 네, 다른 여길 봐도 국보고 저길 봐도 국보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국보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여기 상징적인가요, 석등은? 예, 저 석등 안쪽으로 보면 정중앙에 이제 네. 안쪽 네. 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해가지고 오. 조형미가 아주 뛰어나다고 보통 요 사이로. 예, 말들 하고 있죠. 저는 그냥 세워난 게 아니었군요, 저게. 그렇죠. 그게 석등. 아니죠. 예, 좋습니다. 예. 자, 무량수전 드디어 예. 봤네요. 예. 무량수전이라는 게 비로나자부를 본래 모시는 데인데 네. 이 경우는 정토신앙에서 받들고 있는 네. 아미타불을 모시기 때문에 네. 아마 나름대로 이 특색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색을. 현판에서. 그리고 약간 건축물 자체가 약간 좀 그쵸? 양 기둥들도 좀 특이하고요. 예, 이 기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배흘림 배흘림. 기법이라고 해서 네. 항아리 형태로 약간 가운데 쪽이 풀룩 나오고 위아래는 좀 가늘어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순호 선생이 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기대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에세이집을 냈어요. 그랬군요. 그분이 굉장히 칭찬했죠, 이 건물을.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봉정사 건물하고 더불어서 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 네. 조형미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건데 그 핵심은 요 배울림 기둥에 있습니다. 야. 네. 자, 그럼 무량수전 직접 한번 보시죠. 예. 야, 안에 너무 궁금합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는 아미타불 독전이 모셔져 있습니다. 왜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은 보처보살도 없이 독존으로 계시는 것일까요? 일승 아미타불은 열반에 드는 일이 없고 생멸이 없기에 보처보살을 조성하지 않고 탑도 세우지 않는다 했습니다. 일승법은 깨달음에 의해 부처가 되는 것인데 화엄세계의 극락정토는 눈에 보이는 불국토가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 곧 중생의 마음속에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설화지기들도 부처가 되기 위해 정진해야겠죠. 교수님, 저게 바로 부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예. 써 있죠, 부석이라고. 야, 역시 떠 있는 느낌이네요. 예. 안 떠 있는데요? 아이, 마야 씨 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실을 넣어가지고 확인해봤대. 진짜요? 택리제 나와요. 자, 부석사 아닙니까? 예. 바로 저게 또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예. 부석. 네. 저에 대한 설화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전리름이 부석으로 된 까닭은 네. 의상대사하고 선묘아가씨하고 그 인연을 갖다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신라는 원효 스님 아니면 의상 스님으로 이 불교가 스님들이 대표적인 명승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상 스님은 사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좀 늦게 출가하셨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아직도 신라가 불교가 조금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라 네. 당나라로 유학 갈 꿈을 꿔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효 스님하고 같이 떠났다가 네. 여의치 안 해가지고 실패로 끝난 적이 있어요. 고구려 땅으로 갔다 국경수비대한테 잡혀가지고 거기 구금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신라로 들어왔다가 두 번째 이제 당나라 갈 계획을 세우시는데 네. 교통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라 포구 쪽에 들어오는 장사배를 얻어 타가지고 네.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등주요? 예. 지명이죠. 네. 일단 장안까지 가기로 했기 때문에 먼 길이라 일단 이제 숙소를 잡고 밤을 세운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이제 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 그 신도집에서 묵었던 그 집 아가씨가 선멸하고는 아가씨인데 의상대사를 보자마자 네. 흠모하는 정이 말릴 수가 없어요. 불법을 수학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 스님은 중국 장안으로 가던 중 한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는 아름다운 딸 선묘가 있었습니다. 선묘는 의상 스님을 본 순간 첫눈에 반했고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의상 스님은 불법을 구하러 장안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마친 의상 스님은 신라로 돌아가는 길에 고마운 마음에 선묘의 집에 들렀지만 선묘가 집에 없어 만나지 못했죠. 뒤늦게 의상 스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선묘는 바닷가로 달려갔지만 이미 배가 떠난 뒤였습니다. 의상 스님이 무탈하게 신라로 돌아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선묘는 스스로 용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선묘는 한 마리의 큰 용으로 변해 의상 스님이 탄 배를 보호했고 그 덕분에 의상 스님은 무사히 신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도 이 선묘 아가씨는 네. 계속 의상대사를 쫓아다니면서 네. 대사님이 어려울 때나 필요한 게 있을 때나 늘 이제 옆에서 돌봐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의상대사가 고국에 돌아온 지 몇 년 후에 신라의 이제 중요한 지역에다가 이제 절을 세워야 됐다는 스케줄을 짜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의상대사가 세운 절이 많아요. 낙산사도 있지, 범어사도 있지, 그렇죠. 해인사도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 영동 지역으로는 요 소백산 쪽에 절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하니까 요 터가 네. 좋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 부석사 이 터가. 예, 이 봉황산 네. 요 터가 기가 막힌 터다. 그래서 이제 와본 거지 일단. 예. 터가 어떤 건지. 그러시겠죠. 이제 의상대사가 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벌써 한 무리가 여기 꼭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문헌에는 이제 권종이부라고 돼 있어요. 권종이부는 말하자면은 종파를 달리하는 네. 불교인지 무교인지는 모르지만 종파가 다른 무리들 한 500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명당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이 친구들 쫓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명승이라 와서 얘기한다고 들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왕명을 받은 의상 스님이 영주 봉황산 중턱에 사찰을 짓기 위해 토대를 다지려 하니 이미 그곳에서 생활하던 산적과 이교도들이 절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고 심지어 의상 스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이를 안 선묘용이 번개를 일으켜 바위를 깨고 떨어진 큰 바위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제압하자 산적과 이교도들이 놀라 달아났고 이후 무사히 절을 지을 수 있었죠. 그 후 바위가 공중에 뜬 절이라고 해 부석사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부석사의 무량수전 뒤에는 부석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의상 스님이 부석사를 지을 때 선묘용이 띄었던 돌이라 전해집니다. 설화 견분로. 네. 오늘은 화엄종찰 영주 부석사에서 우리 의상대사와 선묘에 대한 설화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교수님 예. 마지막인데 오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예, 오늘 복 찼습니다. 행복하고요. 이게 서울에 갇혀 있다. 이 먼데 와가지고 네. 일망무제 펼쳐진 데서 네. 그 유명하고 역사 깊은 문화재를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네. 매력을 찾아보고 네. 만져보고 우리의 그 조상들이 남긴 특히 스님들이 남긴 이 빛나는 네. 문화유적을 아주 성심껏 돌아보는 아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우, 저도 네, 네. 저희들도 교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예. 자, 마리나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유네스코에 건물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좋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들어봤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 사랑, 선묘의 사랑이 진짜 대단한 것들. 저도 그런 건 느끼고 싶어요. 러브 스토리가 너무 좋았다고. 네. 아이고, 야, 좋아. 사랑을 좋아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요, 선묘의 성령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부석사가 화엄종찰로서 한국 불교의 융성을 이끈 데는요 13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선묘의 사랑과 수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설화 견분로 전국에 있는 사찰의 설화를 소개하는 그날까지 저희 설화 견분록은 계속 쓰여집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 선묘는 불법 수호를 위해 땅속에 몸을 숨겨 수호신이 됐습니다.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 불법을 향한 끝없는 구도의 길을 걸었던 의상대사. 의상대사를 향한 선묘낭자의 지극한 사랑. 아름다운 부석사를 더 빛나게 하는 게 아닐까요? 가벼운